부동산 세제, 특히 상속증의 전문가, 재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있는 나철우 교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9.13 부동산 대책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상속증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작년에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됐고 어떤 부분이 중점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양도세 전략, 증여세 전략, 상속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1시간여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세금은 늘 상호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세금을 줄이면 나머지 세금이 반드시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은 늘 큰 시야에서 큰 판을 놓고 판단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강화였습니다. 이번에 7월 30일 세법 개정안과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였습니다. 여러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보유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명의가 이전됐을 때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여라는 행위를 선택하셨다면 종부세의 절세 효과와 증여로 인해서 늘어난 효과, 또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취득세 늘어난 효과를 반드시 숫자로 살펴보셔야 된다. 반드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전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사전 증여 합산 몇 년 이내이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까? 10년. 여러분, 상속증의 테마에서는 1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대 생략 증여했을 때, 손자, 손녀한테 증여했을 때는 사전 합산 기간이 10년이다,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놈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효과와 늘어나는 증여세 효과, 늘어나는 취득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전증여, 상속세에서 합산기간인 10년을 고려해서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늘 한 가지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판에서 늘어나는 세금 효과를 큰 시야에서 판단하셔야 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느냐?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가 떴습니다. 작년엔 조정 대상 지역 40곳, 지금은 43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 25개, 경기도 10개, 부산 7개, 세종시 1곳, 43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져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 금년 4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더라. 얼마가 되느냐? 1세대 2주택은 플러스 10% 가산, 1세대 3주택은 플러스 20%가 가산이 되면 최고 세율이 1세대 2주택은 약 60%가 과세가 되고요. 1세대 3주택은 무려 70%가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1세대 2주택, 3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받게 되어 있더라. 자, 두 번째,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대책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했는데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플러스가 됐더라. 그래서 2년 거주 요건, 그 다음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분양권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율 50%가 가세가 되더라. 작년 8.2 대책의 세제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플러스 2년 거주와 분양권 중과세율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9.13 대책에 대한 큰 효과는 과연 무엇이냐? 보유 단계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세표준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을 해서 0.2에서 0.7%까지 세율이 인상이 됐고요. 7월 30일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이번에 핵심은 또 무엇이었느냐? 3주택 이상자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도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겠다. 2달 전에 7월 30일 세법 개정안에 이어서 2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9.13 대책이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조정지역의 2주택자들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겠다. 세율은 0.1에서 1.2%까지.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당초 90%에서 2022년도까지 100%까지 상승하고 공시가액을 현실화하겠다. 이게 9.13 대책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테마에서는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하나의 주택을 취득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주택을 몇 년 이내 팔았을 때 비과세 몇 년? 3년. 단 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몇 년? 3년에서 2년으로 강화가 됐더라. 자, 세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부에서 많이 장려했는데 세금 혜택이 너무 과하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메리트가 거의 사라졌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과거 수도권 공시가액 6억 이하의 8년 이상 장기 임대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큰 혜택을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책 이후 취득한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 이게 9.13 대책으로 인한 세제 효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책이 발표가 됐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첫 번째 과표 3억 이상 주택 세율 인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추가 과세 세율 인상, 이거 언제부터 시행, 여러분? 언제부터 시행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여러분? 예? 6월 1일은 그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선생님 조금 강의를 앞서가고 계십니다, 지금. 자, 여러분, 세율은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난관이 현재 남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부에서 대책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9.13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응 방안, 상속증에 대한 절세제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단, 그렇지만 세율을 제외한 이 부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액이 현실화하겠다. 내년부터 시행.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놈,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언제부터 시행? 당장 시행. 대책 발표일부터 당장 시행. 세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언제부터 시행? 당장 시행. 당장 시행입니다. 세율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의지대로 내년 또는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현재 숫자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 산식을 보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차감하고 1세대 1주택 9억, 1주택이 아닌 경우는 인별로 6억을 차감을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특이하게 종부세가요, 다른 국세들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것을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행 80%, 2022년도에는 무려 100%까지 상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가장 큰 취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나 이거 올릴래, 세율 대폭 상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까지 세율 조정적 2주택 포함해서 대폭 상승하겠다. 이게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자들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추가 과세를 하겠다. 단 세율 인상은 0.1에서 1.2%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주택은 3억에서 6억까지 구간을 신설해서 0.2에서 0.7%까지 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까지, 공시가액은 현실화하겠다. 이랬을 때 효과를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1주택인 경우에 현재 시가 24억을 넘어서는 순간 상승률이 56%에서 65%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인하면 1주택자들은 30에서 35%, 바뀐 최종안에 의하면 세금이 무려 56%에서 65%까지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단 공시가격인 시가의 70% 세액공제를 제로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 1세대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그 효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시가 20억만 넘어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서울의 주택 2개만 가졌다. 상승률이 122에서 130%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에는 70에서 75%였는데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다.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는 정부가 내는 9.13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 회계법인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 자료입니다. 계산은 정확히 맞습니다. 한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효과와 세율의 인상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맹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뭡니까? 1세대 3주택 조정지 2주택인 경우에 시가 20억인 거 120%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현행보다 2배 이상을 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자료의 맹점이 뭡니까, 여러분? 실제 내년이 됐을 때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까? 거의 흡사합니까? 줄어듭니까? 실제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시가 20억이신 분이 415만 원을 낼까요? 더 이상을 낼까요? 자, 여기서의 맹점이 뭐였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한계입니다. 보도자료의 맹점은 공시가격이 올해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과 세율의 인상 부분을 따지기 위하다 보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내년에도 변동이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시가 20억이었을 때 실제로 늘어난 세금은 500만 원, 600만 원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제 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변수 효과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의 맹점은 공시가격이 올해와 변동이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이렇게 낸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면 종부세, 여러분들이 내야 될 종부세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효과를 잠깐 보면, 양도소득세 1주택의 장기 보유 요건이, 거주 요건이 플러스 2년이 발생이 되었다. 20년 1월 1일부터.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록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존의 3년에서 지금은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 당장 시행. 자, 그다음 임대주택 사업자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책 이후에 취득한 부분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 방안을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